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시가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지방세로 전환 후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안했습니다.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주택수 합산해서 배제해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지난해 1분기 대비 55.4%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예정됐던 물량이 올해로 미뤄진 데다 공공 민간 분양 사전 청약까지 맞물리면서 분양 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한강 현대아파트가 재건축 첫 관문인 예비 안전진단에서 탈락했습니다. 서울에서 재건축 추진단지가 예비 안전진단에서 탈락한 것은 2019년 노원구 월계동 미룡 미성 3호 3차 이후 3년 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우리 정성껏 준비한 건데 그냥 전달하기는 조금 쑥스러워서 이런 이야기 하곤 하죠. 이거 가져라, 오다 주었다. 이렇게 시니컬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가끔 또 생색 낼 때는 생색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 프로그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프로그램 오늘도 고퀄리티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알짜 부동산 정보들 가득 채워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둘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2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자세히 보내주세요. 친절하게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전문가의 해결책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1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번 주 새롭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목요일입니다. 이번 목요일도 또 알차게 보내실 수 있도록 부동산 공부 함께 도움 주실 전문가 모셨어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D1 리얼티 에셋의 조범식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규제 완화한다 하면서 굉장히 세금도 혜택을 준다, 또 개발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집을 사야 되는지 가지고 있는 건 팔아야 되는 건지 또 갈아타기를 한다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이런 고민들 오늘 전화 주시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런 대처 방안들을 미리미리 알아두시고 운영하시길 바라겠고, 이런 대처 방안들 주변 지인분들 만나시면 나 이렇게 해결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생색낼 수 있는 그런 답변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 가서 생색내고 자랑할 수 있는 믿을 만한 해결책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하신다면 바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으로 함께 할 거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조범식 대표의 상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1부 첫 번째 순서는 여러분과 함께 전화 상담으로 고민 하나하나 해결해 볼게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저희는 지금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인데, 네. 2년 전에 그 하안주공 8단지 80제곱을 이제 매수하고 네. 거주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충족을 했는데, 네. 지금 여기를 계속 이제 여기도 좋아서 사실 거주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 더 갈아탈지를 지금 문의드리려고요. 네. 혹시 갈아탈 지역을 좀 보신 곳이 있을까요? 예, 두 군데 봤는데 지금 네. 한 군데는 첫 번째는 선유도 양평 한신 U+25평을 전세 끼고 매수를 하는 거랑,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도림 그 라이프 미성 아파트 22평을
입주용으로 매수하는 거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2년 전에 이 광명의 하안 주공 8단지 80제곱미터를 이제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좀 매수하셨으니까 그때 시기적으로 참 좋았네요. 그랬는데 네네. 이제 비과세 요건이 채워지니 조금 더 투자 가치 높은 곳으로 옮겨가 보면 어떨까? 한 곳은 이 선유도 양평 한신 유플러스를 갭 투자로 모셨고 또 한 곳은 신도림 라이프 미성 아파트를 말씀 주셨는데 어떤 전략이 조금 더 좋을지 한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신혼부부인데 그래도 주택 매수 잘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2년간 꽤 올랐어요. 그죠? 네, 맞아요. 자, 그래서 비과세도 요건도 채워지고 차익도 좀 났으니까 지금 시기 때 좀 네. 정리하고 딴 데로 가볼까 이런 고민을 좀 하셨는데 네. 지금 거주하시는 데가 하안주공 8단지라고 그랬잖아요. 광명시에. 네, 맞아요. 자, 하안주공 8단지를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 비과세 요건도 채웠는데 요거를 그 라이프 미성 아파트라고 그랬네요. 신도림에. 네, 첫 번째가 신도림 라이프 예. 미성 아파트 22평이랑요. 네네. 그리고 이제 네, 선유도역에 양평 양평. 한신 유플러스.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방법이 좀 다른 거예요. 자, 일단은 내가 하안동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네. 자, 하나는 좀 뭐 라이프 미성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갈아타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갈아타기를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양평 한신 휴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갈아타기가 아니라 하안권은 보유를 하면서 요걸 갭 투자로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해볼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예, 예. 이거를 하안주공을 팔고 거기를 이제 전세 끼고 매수한 다음에 저희는 이제 다른 다른데 빌라나 임대로 이런 데 거주를 하시고.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매도를 하고 갭 투자로 좀 가볼까 한신 유플러스를 이 네.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맞아요. 자, 그런데 라이프 미성 아파트는 지금 여기를 눈여겨보신 이유는 여기가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이 통과됐을 거예요. 그죠? 네. 예, 재건축이 지금 안전진단이 통과가 된 단지예요. 네. 그리고 이제 양평 한신 유플러스, 양평에 있는 한신 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아직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얘기는 없는 단지입니다. 네. 다만 이 선유도역 역세권에 역세권 개발이 있죠. 역세권 개발 호재가 있어가지고 여기도 주변 지역 개발이 진행되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하안주공 있잖아요. 8단지. 네네. 하안주공 8단지를 좀 더 보유하셨다가 갈아타기를 고민을 하셔라.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좀 더 예. 보유를 했다가요? 예.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자, 지금 신도림에 있는 라이프 미성 아파트 이 본 이유가 안전진단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좀 확실하다라고 보신 거잖아요, 재건축이. 예. 좀 더 속도가 빠르겠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왜 그런 부분들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통과된 단지들 많이 봤어요. 네. 예. 자,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도 상관이 없다. 이유가 지금 차기 정부 인수위에서 공약으로 내놓은 게 이제 서울에 또 경기권에 재건축 활성화시키겠다. 들어보셨죠? 네네. 예. 이제 재건축이 우리가 활성화되려면 시작할 때 뭐가 필요해요? 안전진단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전진단이 실제로 서울이라든지 경기권에서 잘 통과가 안 됐었어요. 네. 근데 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주면서 이제는 앞으로 좀 쉽게 통과시켜 주겠다라고 지금 공약이나 이 규제들을 완화해 주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또 거기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는 초과이익 환수 제도도 이것도 좀 더 부담스럽지 않은 부분까지 좀 축소시키겠다, 완화하겠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도 좀 더 분양가를 좀 상승시키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여들게 하면서 재건축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그런 규제 완화책이 나왔거든요. 네. 자, 그러면 다음 달에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이 재건축 안전진단, 초과이익 환수,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이 세 개 중에 가장 빨리 될 수 있는 게 어떤 거라면 안전진단 기준 완화예요. 나머지 두 개는 좀 국회에서 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시기적으로는 약간 좀 늦춰질 수 있지만 일단 안전진단, 그러니까 30년을 채우고 이제는 우리가 재건축할 수 있어라면서 재건축에 도전하는 단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수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안주공 8단지가 30년 채웠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아직 안전진단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네, 예비 예. 준비 중이에요. 예, 지금 준비 중일 거예요, 아마도. 네. 제가 알기로는 다음 달 정도에나 아마 본격적으로 신청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네. 자, 이 8단지가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면은 가격이 오를까요? 아니면 그대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오르겠죠. 네. 그럼 몇 개월 차이예요? 지금 4월 달인데? 뭐 안전진단 들어가서 통과되면 올 말 정도면은 예비 네. 안전진단이나 이런 결과들이 나오겠죠? 네. 네. 그러면 올 말 정도까지만 기다려도 가격이 오르겠죠? 네. 지금 현재 하안주공 8단지 아까 20평대라고 그랬나요? 24평이요. 네, 24평. 그러면 지금 현재 하안주공이 대략 한 7억대 내외일 거예요. 그렇죠? 네. 네, 7억대 내외고 갈아타기 하시려고 했던 신도림동에 있는 라이프 미성 아파트는 지금 9억에서 한 10억대 할 거예요. 동평형대가. 네. 예. 자, 이 차이가 무슨 차이냐? 얘는 통과가 돼서 가격이 오른 거고요. 얘는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금액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앞으로 하안주공 8단지라 이런 게 안전진단이 들어가고 이렇게 움직임이 진행된다. 근데 규제가 좀 완화돼가지고 안전진단 좀 쉽게 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로 가게 되면 이 재건축 단지들 투자자들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이 지금 9억에서 10억짜리도 그리고 이제 하안주공에 있는 7억짜리도 가격대는 틀리지만 전세 가격은 거의 비슷해요. 한 3억대 후반 정도 할 겁니다. 4억 내외 네. 정도. 그럼 여기는 갭 투자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투자 금액이 6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 신도림 라이프 미성은요. 그 하안주공은 3억 정도면 들어가요.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6억 들어간 데 들어갈까요? 아니면 3억 정도 들어가는 지역으로 들어갈까요?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액 투자 그렇죠. 쪽으로 많이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안동 일대에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도 또 이런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가 되면 이런 수혜를 받을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못해도 여기 하안주공 8단지도 앞으로 9억대 정도까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좀 네네. 9억대 정도 되면 그때 가서 갈아타기를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9억대까지 갈 수 있느냐? 네. 입지 있죠, 입지. 네. 입지가 여기가 경기도권이긴 하지만 서울에서 가장 인접해 있는 지역이 붙어 있는 지역이에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출퇴근이라든지 뭐 서울 접근성은 다른 여타 경기도권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는 훨씬 압도적으로 좋은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가 재건축이 본격화되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시점이 눈앞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기회를 내가 지금 비과세를 누릴 수 있으니까 이거 정리하고 가야지라고 한다라면 조금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이 있죠. 네. 길게 보지 마시고 안전진단이 좀 통과되는 시점 때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네. 가격대가 이제 8억대, 9억대까지 상승을 하면 네. 그때 가서 어디로 좀 갈아타기를 할까? 실거주 목적으로 옮길까? 아니면 나는 좀 임대로 살면서 좀 더 빨리 오를 수 있는 지역에 갭 투자를 할까? 그때 가서 고민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네네네. 네. 그러면 하안주공이 그렇게 될 때쯤이면 네. 사실 서울 쪽은 더 오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 미성 같은 경우에는 더 이게 진행이 되다 보면 거기서 또 오를 수도 있고 네. 그런 타이밍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네. 이제 미성 라이프 미성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라이프 미성이 이제 신도림역 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실은 이게 천변에 위치해 있는 좀 역사권에서 좀 떨어져 있는 단지예요. 그죠?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주변 지역이 아직까지는 낙후된 저층 주거지입니다. 네. 물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환경이라든지 역사권에서 좀 떨어져 있는 단지예요. 네. 근데 안전진단이 통과되다 보니까 지금 9억대, 10억대까지는 상승을 했는데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가격이 오르려면은 이제는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그 규제들이 좀 완화가 되는 시점 때 더 추가적으로 오를 겁니다. 이미 안전진단이 통과가 돼서 재건축에 들어올 수 있는 수혜들은 가격대는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형성이 됐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오르려면 이런 앞으로 남아있는 규제들이 완화되는 시점 때 오를 거예요. 그 시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국회에서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들이다 보니까 네. 당장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지금 그 인수위에서 이번 이런 규제들 완화들을 속도 조절을 하겠다. 시장 네. 상황에 맞춰서 좀 완화하는 그 수준도 맞춰서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자, 그 이유가 뭐 하나 발표하면 뭐 벌써 들썩들썩해요.
강남이나 용산에 있는 재건축 단지도 막 가격도 막 오르잖아요. 네. 자, 그런 거 보니까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네. 예. 근데 그런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앞으로 차기 정부에서도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격 조정을 하는 측면에서 완화를 조금씩 이렇게 풀어갈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갑자기 폭등을 하거나 갑자기 시장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하는 흐름으로는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가격이 오르는데 그 첫 관문이 바로 안전진단이잖아요. 네. 근데 라이프 미성은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반영이 됐고 한주공은 이제 눈앞에 있는 거예요. 눈앞에. 아, 예, 그러면 이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좀 더 가장 가까이 있는 거는 하한주공이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뭐 보유하시는 분들도 좋긴 하지만 투자 수요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눈앞에 있는 단지들을 더 먼저 보거든요. 그냥 나중에 가격이 오르더라도 팔기도 수월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인내력을 가지고 기다려 주십시오.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럼 저 더 하나만 궁금한 게 네네네네.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어쨌든 그런 시기가 왔을 때 매도하고 간다면 네. 이 선유도 양평 한신과 신도림 라이프 미성 중에 어디가 더 유망할지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재건축 단지들 집중해서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근데 이 양평 한신 휴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재건축이나 리모델 얘기는 없는 단지입니다. 네네네. 근데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양평 한신이 훨씬 더 좋아요. 9호선 역세권에 한강 네. 조망도 나오고 한강변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주변 환경이 여기도 이제 중공업지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네. 라이프 미성 아파트하고 이 양평 한신 유플러스는 주변 환경은 거의 비슷한데 역이라든지 또 한강변이라는 이런 지리적 입지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재건축이 들어가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데 네. 자, 저는 이제 주택도 변하는 것도 재건축을 하면 주택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주택이 변하는 것도 좋지만 네. 앞으로 이 지역이 더 미래 가치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도 함께 좋아져야 돼요. 이제 네, 그런 좋은 부분에서 것 봤을 같습니다. 때 이 양평 한신 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가 재건축이나 이런 걸로 바뀔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네. 주변 지역이 지금 바뀔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유도역 역세권 개발이 이미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확정돼 있다 보니까 이 주변 지역이 차근차근 상업시설, 업무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설 거예요. 네. 그러면 9호선 역세권이잖아요. 그죠? 네. 네. 거기 한강도 보이죠. 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좀 늦게 리모델링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좀 늦게 진행하겠지만 입지가 좋은 지역들이 우리도 이제 진행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지금보다도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라면은 라이프 미성보다는 선유도역 역세권에 있는 양평 한신 휴플러스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지금 기준이고요. 네. 네. 좀 더 기다렸다가 안전진단 통과되고 난 시점 있죠, 시점. 네. 그 시점 때 한 번 더 주변 지역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정말 어디 가서 생생낼 만한 답변을 좀 자세히 전해주셨습니다. 물론 이사 계획을 세우고 계셨지만 세웠던 계획보다는 그냥 그대로 좀 머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목표 가격도 좀 설정을 해드렸으니까 조금은 더 기다려보시고 그 이후에도 언제든 고민 생기시면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두고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눌까요? 네, 제가 지금 노원구 상계주공 3단지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제가 지금 다주택자긴 하지만 임대사업자를 내서 네. 이 집을 비과세로 매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요거 매도하고 지금 음. 상급지로 갈아타게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이제 여기 재건축도 한다고 하니까 더 네. 보유를 해야 되는지 그게 음.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결국에 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놓으셨으니까 지금 이거를 네. 1주택 상황으로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도 네. 있을 텐데 네, 이 네. 거주하시는 상계주공 3단지 계속 좀 네.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상급지로 갈아탈 타이밍인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네, 네. 일단 상계중공 3단지 가지고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데 네, 네. 그간에도 아마 가격대가 좀 많이 올랐을 거예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규제를 완화한다 뭐 이러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상급지에 같은 재건축 단지긴 하지만 네. 조금 더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들로 좀 갈아타게 하는 게 네. 좋지 않을까 네, 네. 이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흐름에 대해서 좀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과거에는 뭐 똘똘한 한 채 그러면은 바로 강남권에 있는 신규 아파트를 많이 봤어요. 그죠? 네. 소위 말하면 상급지에 네. 신규 주택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신규 주택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 재건축 확 열어준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상급지에 재건축 단지들을 많이 눈여겨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강남권에 있는 압구정에 있는 한강변에 있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가장 상징적인 아파트인데 네. 자, 예전에는 80평대가 80억이었는데 지금은 50평대가 80억으로 뛰었어요. 네. 자,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갈아타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나 이제 이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우리 동네는 상급지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더 좋은 지역 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네. 하시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 상계동이 지금은 많은 분들이 저 강북 외곽권에 있는 지역인데 좀 더 중심권으로 뭐 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네. 이 상계동하고 창동 일대 있잖아요. 네. 창동 상계 일대가 앞으로 상급지가 될 곳이라고 봅니다. 예. 예. 여기 호재는 알고 계시죠? 네. 뭐 알고 GTX 있죠. 들어서고 뭐 노원역 네. 역세권에 뭐 중심지 업무타운 개발되고 하는 부분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네, 네, 맞아요. 예. 이 호재들이 왜 들어오냐 이거예요. 네. 그럼 서울에 지금 계획적으로 이 중심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 뭐 서울은 이제 3도심 해가지고 이미 이제 중심지가 된 지역이 있어요. 강남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또 우리가 구도심 같은 지역들도 그런 지역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광역 중심지를 좀 중심지를 만들자, 상급지를 좀 만들어 보자 해서 나온 게 이제 마곡이라든지 또 상암이라든지 또 용산 있죠, 용산. 네. 예, 용산이라든지 또 창동 상계라든지 지금 여기 가지고 계시는 네. 창동 상계하고 청량리역이나 왕십리역 있잖아요. 네. 자, 이런 지역들을 앞으로 중심지로 만들고 상급지화 시키겠다라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고 진행 중에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내가 상급지로 갈아타려면은 네. 지금 창동 상계보다도 더 좋은 지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려면 이제 용산이라든지 네. 아니면 강남, 여의도, 구도심 쪽 이쪽에 있는 마포, 마용성 있죠? 네. 요런 지역들 위주로 가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네. 비과세 받고 여기 가기에는 추가 네. 뭐 들어가는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네. 비과세는 받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임대사업자를 등록했으니까요. 그죠? 네. 그럼 네. 취득세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네, 지금 늘어날 맞아요.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이 창동 상계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그냥 빨리 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네. 이제 앞으로 상급지가 될 곳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걸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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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재건축이 지금 아직 안전진단 통과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네. 예, 이제 통과되고 주변 지역에 호재가 이게 붙고 또 재건축 완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지금보다도 더 입지적으로도 좋아지면서 가격대가 더 상승을 할 겁니다. 근데 다만 네. 초기 때 좀 불안해 하실 수 있어요. 네. 그 이유가 지금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좀 배제해 주겠다. 네. 양도세 배제해가지고 뭐 다주택자들 시장에 좀 매물이 나올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좀 5월 11일부터 진행하기로 했잖아요. 네. 자, 이때 지금 시청자님처럼 똑같이 고민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갈아타기 할까 네. 이러고. 네.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나올 거예요. 매물이. 네. 매물이 막 그동안- 나오는데 예. 네. 5월 달에 막 매물이 나올 건데 네. 이때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오니까 이 매물들이 많이 집중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가격이 이렇게 소폭 하락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거래는 잘 안 이루어질 겁니다. 네. 왜 그러냐? 네. 바로 6월 기준 때문에 그래요. 6월 기준. 예, 예. 6월 달부터는 이제 정부세가 부과가 되는 시점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러 들어오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6월 넘어서 사고 싶어 하고, 그렇죠. 예, 매도를 하시려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6월 전에 좀 매도를 하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이때 그럼 물량이 많이 집중되면서 좀 떨어질 거예요. 네. 근데 6월이 지나면 물량이 다시 회수돼요. 어차피 정부세 내는 거 좀 예. 여유 있게 가져가자. 앞으로 뭐 1년 또 여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네. 여기도 안전진단 통과되고 그러면 더 오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네. 부분들 때문에 물량도 회수가 되고 또 투자를 하려고 매수를 하시려고 고민하셨던 분들도 이게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면 아이쿠야 안 되겠다. 더 뛰기 전에 빨리 사자. 그러면서 또 들어올 네. 거예요. 예. 이때 아주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는 가격 하락을 잠깐 정도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네. 장기적으로 우리가 재건축도 뭐 5년, 6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10년 정도는 봐야 되는 개발 사업이고 네. 그 안에
이 창동 상계 일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상급지로 점점 바뀌게 될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시세도 점점 오를 수 있는 지역이 창동 상계고 또 재건축도 그 3단지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주변 지역 재건축들이 다 진행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주변 지역이 다 더 좋아지는 신규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너무 지금 시기 때 이거 갈아타기 해야 되나 이거 비과세 이거 나 한번 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하지 네. 마시고 네. 더 보유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상급지로의 이사를 고민하셨지만 지금 있는 그 지역이 상급지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조금 더 보유 계획 세워보시고요. 중간에 그 마음 흔들리는 상황이 된다면 언제든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실까요? 제가 지금 동탄 네. 그 화성시 청계동에 있는 롯데캐슬 알바트로스 39평 보유 중이거든요. 네. 어떻게 이제 매도가 가능한 시점이 왔는데 팔아야 될지 갖고 와야 될지를 모르겠어서요. 네, 동탄의 롯데캐슬 알바트로스 아파트 39평형 말씀 주셨는데 네네네. 여기 지금 거주도 하고 계시는 거세요? 아니요, 지금 2년 거주했고 네. 전세해주고 있어요. 그럼 임대 주고 계시고 주택은 이거 하나 보유 중이세요? 네, 네, 네. 1주택자. 그래서 좀 비과세 혜택을 받고 매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네네.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예, 동탄역 롯데캐슬 알바트로스 네. 요거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네. 이제 내가 이제 비과세 조건을 채우고 지금은 살고 네.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거를 좀 정리하고 좀 상급지로 가볼까 아니면 네. 더 보유해야 될까 이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일단은 이 알바트로스 아파트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일단 먼저 얘기를 할게요. 네. 자, 이거 동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동탄 2기 이 신규 아파트로 들어선 아파트잖아요. 네. 근데 그 최근에 여기가 이제 뭐 교통 호재, GTX는 뭐 당연히 아실 거고 그죠? 네. 자, GTX 호재로 인해서 굉장히 이 역세권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가격대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GTX 역세권도 굉장히 비싸지만 여기는 좀 역세권에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역세권이 지금 몇 평형대입니까? 여기 좀 중대평형대로 이루어지는 거 알고 있는데 네, 39평. 39평이에요. 그러면 음, 지금 음. 역세권 쪽은 한 17억 정도 하고 있고요. 네. 17억, 18억 하고 있고 지금 해당 단지는 11억, 12억 정도 할 거예요. 네, 맞아요. 예, 요 정도 할 건데 이유는 이제 역세권에서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네. 지금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알맞는 가격입니다. 역세권 거리에 비해서. 자, 그런데 핵심은 네. 그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역세권도 아니고 또 많이 올라서 비과세도 가지고 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입지 좋은 데로 좀 갈아타 볼까 요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는 동탄도 지금보다도 뭐 많은 분들이 많이 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동탄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가 네. SK 하이닉스가 여기 용인 쪽에 들어서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예. 이쪽에 네. 용인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해가지고 네. 이 SK 하이닉스의 이 반도체 라인이 들어옵니다. 120조 규모의 엄청나게 큰 생산 이 라인이 들어서거든요. 그럼 여기에 직장인들이 들어와요. 그럼 네. 직장인들이 이 주변 지역에서 어디를 먼저 선택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깨끗하고 주변 환경이 아주 잘 정비되어 있는 신도시 쪽으로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 SK 하이닉스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금까지는 이제 토지 보상 때문에 약간 좀 개발 기간이 좀 늦춰졌는데 내년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2, 3년 후에는 그러면 직장인들이 점점 들어와요. 네. 그러면 거기 그쪽에서 바로 이런 동탄 2기 신도시 쪽으로 많이들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요가 느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역세권에 출퇴근 수요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역세권 쪽에 수요자들이 많아서 가격이 더 많이 뛰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오히려 이쪽 동쪽에 이 SK 하이닉스가 들어서면서 여기 직장인들이 이제는 들어서면서 이 비역세권에 있었던 지역들까지도 가격이 오를 수 있는 흐름으로 갈 겁니다. 그 두 번째로는 여기에 트램 노선이 계획돼 있어요. 트램 노선이 계획돼 있다 보니까 지금 역세권에서 좀 떨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는 역세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격도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유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네. 핵심은 지금 비과세를 내가 누리고 있잖아요. 네. 그럼 저는 이런 거예요.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다. 거주를 하고 계신다라면 깨끗한 아파트에 좋은 환경에 좀 더 거주하셔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오를 수 있는 호재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더 보유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네. 거주를 안 하시잖아요. 네. 그죠? 지금 임대를 놓고 계세요. 네. 그리고 내가 비과세를 좀 누리고 있단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저는 이런 시점이라면 여기도 오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핫한 시장, 조금 더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시장으로 갈아타시기를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주택을 좀 추가 매수하신 건 아니고 지금 임대로 네. 거주를 하신 거잖아요. 네, 전세로 예. 다른 곳에. 예, 그럼 임대를 유지하시면서 한 번 네. 정도는 갈아타시기를 하셔라. 동탄도 좋긴 하지만 그러면 네. 더 좋은 지역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더 좋은 지역이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상급지 하잖아요. 네. 근데 상급지라 하면은 이제 경기권에서는 서울의 접근성이 좋거나 아니면 서울의 이 강남권하고 맞닿아 있는 지역들이 훨씬 더 입지적으로 좋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일기 신도시 있죠, 일기 신도시. 네. 일기 신도시가 지금까지는 입지도 좋고 환경도 신도시다 보니까 좋고 학군도 좋고 다 좋은데 아파트가 오래됐다는 이유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대의 평가가 낮았던 지역이에요. 근데 차기 정부에서 일기 신도시 지금은 어떻게 한다라고 했다라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일기 신도시반 재건축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금 현재 국회에 이 발의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별법이. 네. 네. 자, 이게 통과되면 일기 신도시는 이제는 다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일기 신도시 내에서도 지금 여기 이 남부권, 경기 남부권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분당하고 분당 신도시 있잖아요. 네. 평천 있죠, 평천. 평촌. 네, 평천하고 이 두 개 신도시 쪽으로 좀 눈여겨보시고요. 분당은 조금 더 비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가 내가 조금 들어가기 어렵다고 그런다라면 야탑동 있어요, 야탑동. 네. 정자동이나 이쪽은 조금 비싸다라면 야탑동 일대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평촌 일대는 역세권 쪽에 앞으로 재건축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지들 있잖아요. 네. 이런 단지들 쪽으로 갈아타시게 하셔가지고 내가 지금은 좀 뭐 임대로 거주하다가 나중에 이제 거주로 들어가서 한 이제 비과세를 또 채울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갈아타시게 하는 거는 저는 찬성이다. 아, 네. 예, 그러니까 갈아타기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두 개의 방안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 주변에 대기업의 이전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 호재 누려도 충분히 가격이 오를 만한 곳이지만 아직 거주를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 거주까지 생각하신다면 일기 신도시로 한번 갈아타는 것도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한번 남편분과 잘 고민해 보시고 현명한 투자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번호 통해서 저희 방송 시간에 함께 하실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계획 세우기 위해서는 또 전문가와 긴 시간 이야기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과 함께하는 1:1 상담 시간이 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지 대표님 안내 부탁드려요. 네, 앞서 질문하신 분들 거의 다 갈아타기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자, 갈아타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리적으로, 입지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호재가 있는 지역들을 선택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은 내 환경 조건, 내가 비과세를 누리고 있는지, 거주하고 있는지, 또 임대를 하고 있는지, 또 세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잘 고려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1:1 상담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계획이 있으니까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 받으시면 이런 부분들 속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거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에 이제 공급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이 재개발에 대한 계획들 굉장히 많이 내놨어요. 그러면서 이 재개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빌라들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추가적으로도 앞으로 공급을 많이 하겠다. 또 계속 앞으로도 이런 개발 지역들이 지정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비싼 아파트를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소액으로 갈 수 있는 부담스럽지 않은 이런 소형 부동산들 쪽으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서울권에 이 재개발을 바라볼 수 있는 예정되어 있는 지역들이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 어딘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자세히 알려드릴 계획이 있으니까 자, 갈아타기 전략 그리고 투자 전략 이런 부분들 해결할 고민이 많으시다면 1:1 상담 신청하셔가지고 직접 만나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거주하는 집에 대한 갈아타기, 투자 목적으로 갈아타기 이런 내용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재개발과 관련된 내용 조금 더 깊게 좀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이용해 보세요.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사연들 좀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뒷번호 4878 쓰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미사 강변 루나리움 5단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거주하시는 집이네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자면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하남 미사 신도시, 강변 신도시에 공급된 아파트 단지인데 이 하남은 서울에 맞닿아 있는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심지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졌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5호선이 개통이 됐고 앞으로 이 지역에 9호선까지도 이제 계획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5호선을 통해서 구도심, 9호선을 통해서 강남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교통 입지가 좋아지는 지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보다도 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느긋하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호재에 따른 보유 의견 드리면서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2095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노원구의 상계 임강아파트 138제곱미터를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답변을 좀 이분화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일단 상계 주공, 이 상계 창동 상계 쪽을 눈여겨 보시고 들어가시는 거는 찬성이다. 하지만 인강 아파트보다는 좀 다른 주공 아파트 쪽으로 눈여겨 보셔라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는 앞서서 뭐 고민 상담하면서도 답변을 드렸겠지만 이 창동 상계 일대는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어요. GTX라든지 또 노원역 역세권의 업무타운 개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향후 상급지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호재를 가지고 있고 또 주변 지역이 노후된 단지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인광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단지인데 자,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이 안에서 이제 재건축을 본다라고 한다면 재건축이 좀 더 유리하고 수월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단지들로 가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인강 아파트와 주변에 있는 주공 단지들과 비교해 봤을 때 평균적으로 용적률, 일단 용적률이 낮은 단지들이 좋은데 용적률 차이도 한 40% 정도 주공 아파트에 더 낮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에 대한 그런 수익성도 더 좋고요. 대지 지분 같은 경우에도 평균 2평 정도 더 크기 때문에 주공 단지들이 그 역세권 일대에 있는 주공 단지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단지 좀 추천해 드리자면 창동역 역세권에 있는 상계 주공 19단지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적으로는 찬성 의견 드렸지만 아파트명을 조금 바꿔주셨거든요. 그 지역도 임장활동 해보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전화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둘 테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시고요. 이번에는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서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해결해 볼까요? 네, 파주 운정 신도시 아이파크 네, 34평 분양받아서 거주 중인데요. 네, 올 8월이면 비과세예요. 네. 그래서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 보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오늘은 이 비과세와 관련된 문의가 많네요. 살고 계시는 집인데 파주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34평형을 비과세 기간 맞춰서 좀 매도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거주하면서 가져가 볼지 향후 전망 대표님과 함께 살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운정신도시 요거 분양 받으신 거예요? 네, 예,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 예, 예, 가격대도 아마 분양가 대비 많이 올랐을 거예요. 네, 맞아요. 예. 자, 여기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네. 예,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예. 자, 그 이유는 아마 지레짐작 아실 건데, 자, 운정신도시가 여기 아이파크잖아요, 아이파크. 네, 네. 아이파크 바로 맞은편 쪽에 여기에 GTX가 계획돼 있어요. 지금 착공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GTX 역세권의 신규 아파트들 시세를 좀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30평대 지금 34평 분양 받으셨다고 그랬죠? 네, 네. 예, 이제 30평형대가 대략 적게는 14억에서 많게는 16억대 정도를 시세를 형성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아이파크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금액대는 아직 안 됐어요. 한 11억 네. 중반 정도, 요 정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가격이 아직 이렇게 저렴하냐라고 한다면 이 역세권 있죠, 역세권. 네네. 여기 거주하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네, 여기가 맞아요. 딱 보면은 절반은 지금 빈 땅이고요. 그냥 대지, 네. 그냥 빈 땅이고 절반은 공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럼 이 역세권에 상업시설이 잘 만들어지고 또 이 주변 지역이 점점 역세권에서의 기능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도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뭐 GTX가 이제 착공이 들어갔잖아요. 네네. 개통 아직 안 됐죠. 24년으로 알고 예, 있거든요. 2년 후에 개통이 되면 뭐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기준으로도 네. 한 2년 후면 개통이 되면 지금보다도 가격이 더 오르겠죠. 네. 예, 지금 충분히 아직도 이게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네네. 주변 환경이라든지 또 그 GTX의 개발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저 바로 밑에 쪽에 있는 일산 신도시 있잖아요. 예, 예. 예, 일산 신도시가 지금 요즘 핫해요. 뭐 재건축 이런 특별법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쪽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는 거의 다 구축이지 않습니까? 구축. 네네. 맞아요. 여기가 이제 재건축 바람이 불고 그러면 가격이 막 오를 거예요. 네. 그럼 여기 주변 지역에 있는 신축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오르겠죠. 그럼 여기 네. 주변 지역의 신축들 가격이 오르면 바로 한 정거장 떨어져 있는 이런 이 GTX 역세권에 있는 이 운정의 신규 아파트들 가격도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오르겠죠. 그래서 알아서. 예, 예. 오를 수 있는 여지들이 한 3개 정도 제가 추격해 봤을 때 3개 정도의 요인들을 지금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너무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 아, 왜 이렇게 다 올랐나 이런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네. 주변 지역이 조금 불편하니까 요거 좀 살기 좋아지는 시기 때 있죠. 네네. 역세권 살기 좋아지고 또 여기에 개통이 된다. 이 시기 때까지는 보유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 더 발전한 지역이다. 그리고 일산에 좀 수혜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기분 좋게 가져가시고요. 지금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가고 있어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제가 그 종로구 내수동 쪽에 경희궁의 아침 3단지 오피스텔 그걸 원룸으로 투자 목적으로 좀 매수하면 어떨지 여쭤보려고 좀 상담을 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종로구의 경희궁의 아침 3단지 원룸 오피스텔을 말씀 주셨는데 그럼 네. 지금은 혹시 우리 시청자님 무주택 상황이실까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투자 목적으로 이걸 좀 매수하면 어떨지 한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예, 일단 뭐 소액 투자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소형 오피스텔 좀 보신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저는 이제 방향성은 되게 잘 보셨는데 네. 입지나 이런 오피스텔 쪽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다라고 좀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네네. 자, 일단 그러면 왜 방향성을 잘 봤느냐? 지금 여기 종로에 있는 경희궁 아침 3단지 여기 오피스텔 원룸을 보셨단 말이에요. 네. 그죠? 이 오피스텔 원룸을 보셨는데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중심권에 위치해 있고 그러잖아요. 네네. 자, 그런데 이게 원룸이라는 부분이 좀 조금 더 아쉽다라고 보고요. 네. 그 다음은 이 오피스텔이 조금 오래됐어요. 그죠? 네. 한 10년? 2004년씩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의 한 지금 20년 가까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단지다 보니까 조금 노후도가 좀 올랐다. 오히려 지금 네. 신축을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좀 보거든요. 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앞서 이제 방향성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소형 부동산이 앞으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 겁니다. 자, 그 네. 이유가 지금 차기 정부 있죠. 네. 차기 정부에서 주택 임대 사업자를 앞으로 세제 혜택을 부활하겠다. 이런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그럼 과거에는 주택 임대 사업자를 하게 되면 우리 취득세도 감면을 받고 또 종부세도 합산 배제 받으면서 종부세도 거의 내질 않았었고요. 양도세 있죠. 양도세도 아예 완전 비과세라든지 아니면 장독공제를 받거나 이렇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중간에 이게 세제 혜택이 많이 줄었어요. 네. 자, 그러면서 그 양도세, 그 종부세 합산 배제도 되지 않아서 종부세 다 포함이 됐고 특히나 네. 양도세 같은 측면에서도 중과가 이제는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의 사실상 많은 분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요거에 대한 이 세제 혜택을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앞서 얘기했던 종부세도 다시 합산 배제 시켜주겠다. 또 양도세도 이제는 중과 배제 안 해주겠다. 또 장특공제 적용시켜주겠다. 이런 형태로 세제 혜택을 확실하게 지금 완화해주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이 주택임대사업자가 다시 활성화될 거예요. 네.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할 수 있는 부동산들이 굉장히 많은 다주택자들이 활용하고 또 매수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에 조건이 되는 거는 이제 소형 부동산 6억대 미만의 이제 작은 사이즈의 60제곱미터 미만에 있는 이런 부동산들이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과거에는 아파트가 가능했는데 지금 아파트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네. 아파트는 조금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게 국회에서 좀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파트, 소형 아파트보다는 오히려 소형 아파트 외에 비아파트 부동산들 있죠. 네. 그게 이제 뭐 우리가 빌라라든지 내지는 소형 오피스텔 있죠. 네. 이런 오피스텔들이 앞으로 이제 이 다주택 전략을 가져갔을 때 세제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그만큼 가격들도 또 많은 분들이 찾다 보니까 가격이 좀 점차적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되겠죠. 그래서 네. 방향성은 되게 잘 보셨어요. 근데 제가 앞서 얘기했던 이 원룸이냐 또 신축이냐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쉽습니다. 특히 이제 왜 원룸을 보시면 안 된다라면 네. 지난 25년간 서울에 오피스텔이 엄청 많이 지었거든요. 네. 근데 거의 다가 다 원룸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거의 한 84% 정도가 원룸인데 그러면 100채 정도를 오피스텔을 지었다. 그러면 이 중에 84채는 다 원룸이라는 소리랍니다. 다 네. 원룸이라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16채 있죠. 네. 이 16채가 1.5룸 내지는 뭐 불륜 원룸 내지는 투룸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귀해요. 예. 근데 원룸은 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 세입자들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은 거예요. 비싸면 안 들어가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겠죠? 네. 그래서 임대료도 많이 오르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1.5룸, 투룸에 비해서도 가격대도 많이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1.5룸 있죠? 네. 1.5룸 이상 것들, 뭐 투룸이라든지 이런 좀 사이즈가 더 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많이 올랐어요. 가장 네. 대표적인 게 우리 마곡지구 같은 데 보더라도 원룸 오피스텔은 한 1억 9천에 분양을 했는데 지금 2억 2, 3천대 정도밖에 한 3, 4천밖에 안 뛰었거든요. 네. 근데 1.5룸 같은 경우에는 2억 중반에 2억 5천에 분양을 했는데 지금 5억 5천이에요. 그 3억이 뛰었습니다. 그 원룸은 2, 3천 뛰었는데 1.5룸은 3억이 뛰는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럼 원룸보다는 1.5룸이라든지 투룸 위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시장 상황에서는 공급이 더 적고 희소하다 보니까 더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겠죠. 네. 네. 특히나 신축을 왜 봐야 되느냐. 그럼 앞으로 이거 투자하시게 되면 지금은 무주택이긴 하지만 네. 나중에 내 집도 마련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제가 앞서 얘기했던 주택임대사업자를 좀 활용해야 돼요. 아. 이게 더 좋으니까 세제 혜택 측면에서. 네. 그러면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하게 되면 취득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신축일 때 굉장히 혜택을 많이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는 뭐 취득세에 대한 부분은 없겠지만 다주택자들 부분 입장에서는 신축으로 매수를 했을 때 최초 입주를 하는 그런 부동산들이 취득세를 혜택을 받기 때문에 신축 위주로 많이 찾겠죠. 네. 그래서 신축이 훨씬 더 구축보다도 인기를 많이 끌 거예요. 아. 거기다가 이제 노후도라든지 이런 선호도 측면에서도 세입자들이 신축이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1.5룸 이상의 새 거 있죠, 새 거. 네. 새 거 위주로 좀 이런 업무타운 내에서 나오는 이런 강남 일대라든지 아니면 용산 있죠, 용산. 네. 용산 한강로 쪽보다는 원효로 일대라든지 이런 구도심 일대 있죠. 네. 이 구도심 일대에서 이 1.5룸 이상의 신축 위주로 좀 찾으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 방향성을 잘 보셨는데 좀 더 유리한 부동산 쪽으로 한번 더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형 오피스텔 투자는 찬성이지만 1.5룸 조금 더 크게 그리고 신축으로 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다른 오피스텔 투자 계획하시는 분들도 꼭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필요하시다면 아래 나가는 전화로 또 조범식 대표와 함께 할 수 있는 1:1 대면 상담 문의 주세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시 후 2부에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고민 살피기 위해 계속해서 돌아올 테니까요.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